듣고 있나요? 라디오 6.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라디오 식스입니다. 여러분은 밴쿠버 코앞 라디오 CFRO 100.5 FM 한국어 라디오 방송 라디오 6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밴쿠버 한인신문 코리안 뉴스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아진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BC 주정부가 50년 만에 몰기지 산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개편에 나섭니다. 새롭게 제정된 몰기지 서비스법은 2026년 가을부터 시행돼 주택 구매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금융 환경에서 몰기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1972년에 제정된 기존 몰기지 브로커법을 완전히 대체하는 조치로 지난 수십 년간 일부 개정은 있었지만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 환경에 부응하지 못해 꾸준히 한계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BC주의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거래 방식도 복잡해지면서 기존 법률의 규제 범위와 감독 체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금융시장 감시기관인 BC금융서비스청, 즉 BCFSA에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몰기지 거래, 중개, 관리, 대출 등 4가지 새로운 면허 범주를 신설해 세분화된 감독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단순한 규제 강화에 머무르지 않고 소비자 보호에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주정부는 몰기지 상품이 부당하거나 위험한 조건으로 소비자를 유도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고 소비자들이 충분한 정보에 기반해 합리적인 금융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불법 자금에 대한 대응책도 대폭 강화됩니다. 특히 자금 세탁 방지 조항이 신설돼 의심스러운 거래를 신속히 감지하고 부적절한 자금 흐름을 조기에 경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부동산을 통한 범죄 행위를 근절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몰기지 전문가 협회 BC지부의 레베카 케이시 회장은 현재 부동산과 금융 환경을 반영한 합리적인 조치라며 업계 차원에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응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BC주에는 7,000명이 넘는 몰기지 브로커와 부브로커가 등록돼 있으며 정부와 BC금융서비스청은 새로운 제도 시행 전까지 업계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약 14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주정부는 이런 법 개편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권익을 확실히 보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 치과 진료 지원 프로그램, 즉 CDCP가 도입 2년이 지난 지금 프로그램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보험 국민에게 치과 진료 접근을 지원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크라운 치료나 복잡한 외과 치료 등 고난이도 치료에 대한 사전 승인 요청의 절반 이상이 거절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실질적인 장벽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건부에 따르면 2023년부터 시행된 치과진료 지원 프로그램은 현재 약 520만 명이 등록 승인을 받았고 그중 220만 명 이상이 실제로 치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프로그램 대상은 민간 치과보험이 없는 캐나다 영주권자 중 가구 순소득이 9만 달러 미만인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인 진료는 별도 승인 없이 가능하지만 복잡한 치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보건부 대변인 마크 존슨이 밝힌 바와 같이 지난 7월 4일 기준으로 전체 사전 승인 요청 중 52%가 거절됐다는 점입니다. 서류 미비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거절 비율이 무려 38%에 달했습니다.
높은 승인 거절률은 환자뿐만 아니라 치과 의료진에도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초기부터 환자와 의료진 모두 자격 여부와 치료 가능성에 대해 어떤 치료가 전액 지원되는지,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지적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고용주는 치과 지원 프로그램이 민간보험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잘못 이해해 기존 복지 혜택을 줄이는 경우도 있어 혼란이 더 커지고 있는데, 현행 규정상 민간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치과 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역시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보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누적된 사전 승인 처리 지연 문제를 개선해 현재는 전체 요청의 80%를 7일 이내에 처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가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접근성과 신뢰를 높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분석입니다. BC 주정부가 추진하는 하루 $10 보육 제도가 당초 계획보다 수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는 논란에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동보육 전문가들과 캐트리나 천 전 아동보육 담당 장관은 현재 진행 속도라면 최소 2년에서 3년은 목표 달성에 늦어질 것이라며 애초의 청사진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모든 가정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료를 하루 $10로 제한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현재 BC주 전역에 약 4만 1,000개의 신규 보육 자리가 마련됐고, 이 중 2만 5천 개가 하루 $10 이하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C주에는 12세 이하 아동이 60만 명 이상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재 운영 중인 $10 보육 자리는 전체 아동 수의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육단체들은 이를 복권 시스템에 비유하고 있는데, 실제로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서는 하루 $10 보육 자리를 얻을 확률이 10대 1에 불과하고, 프레이저밸리 지역에서는 무려 31대 1에 달하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의 핵심인 보조금 체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보조 정책이 시행 중이나 대부분 임시 방편에 그치고, 물가 상승이나 보육기관 비용 인상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캐나다 정책대안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리치몬드 지역의 유아 보육료는 여전히 하루 평균 $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민 가정에 대한 접근성 부족 문제도 심각합니다. 현재 $10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334개 기관 중 원주민 단체나 정부 운영 기관은 단 11곳에 불과합니다. 캐트리나 천 전 장관은 시범 운영 첫 3년 동안 $1 투자에 $2.25의 경제적 수익이 발생했다며, 보육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경제성장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10 보육 프로그램이 일부 가정만을 위한 제한적 제도로 머물지 않고 유치원처럼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BC 주정부는 2028년을 마감 기한으로 삼고 있지만 보육의 접근성과 포용성, 품질, 경제성이라는 4가지 핵심 가치에 집중하고 있다며 목표 달성 지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캐나다군이 또다시 극우 세력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현역 및 전역 군인 4명이 체포됐는데, 이 중 3명은 테러 활동 준비와 금지된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연방정부의 통합국가안보수사팀, 즉 INST의 감시를 받아왔으며, 군부대 내에서 무기와 탄약이 사라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압수는 2024년 초 이루어졌지만 이들은 이후 약 18개월간 자유롭게 활동하며 SNS를 통해 선전물과 군사훈련 사진을 공유하며 조직원을 모집해 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을 단순한 몇몇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인데, 군 당국은 노골적인 인종차별과 여성 혐오, 동성애 혐오, 반유대주의적 컨텐츠가 유포된 비공개 페이스북 그룹 블루 해클 마피아에 일부 군인이 참여한 사실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군은 이미 1997년 소말리아 파병 당시 인권 침해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인종차별과 혐오 사상을 막기 위한 권고를 받았음에도 2022년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극우 성향에 대해 느슨하고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캐나다군이 극단주의가 일부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극우 세력의 규모와 조직성, 그리고 이를 오랜 기간 방치해왔다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군의 역량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병력의 신뢰도와 내부 통제가 흔들리면서 국가 안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캐나다군 전체가 어떤 가치와 문화를 지향하고 있는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국가와 군 조직의 미래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아진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K